일개 월급쟁이 의사로서 뭐 그렇게까지는 홍보는 안 해주셔도 돼요. 이사장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25세 여성인데 오늘 처음 월급을 받고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 만약에 이 AMH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너무 안 좋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MH가 앞으로 난임이 된다 안 된다, 임신이 된다 안 된다를 판정하는 지표가 되진 않아요. AMH는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의 개수를 반영하는데 그게 임신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난임이 되거나 불임이 되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첫째 잘 낳고 둘째 낳으러 왔는데 난소 나이가 48세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첫째가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나빴는데 된 거. 난소 나이가 40대로 나왔다고 본인 임신율이 40대인 것이 아니고 실제 나이가 40대여서 그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보다 본인이 임신 훨씬 잘 됩니다. 단 동갑내기들 중에서 조금 떨어지는 편일 뿐입니다. 보통 AMH가 그렇게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뚝뚝뚝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임신 준비는 서두르는 게 맞아요. 임신을 할 거면. 그렇죠. 임신이 안 되니까 시술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임신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두르자 라는 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임신 계획이 있으면 선생님 말씀처럼 임신 빨리 하면 되는데 아니 미혼 막 29, 28인데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사실 당장 어떤 남자를 잡고 임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임신을 할지 안 할지 결정조차 할 수 없는 상태고, 만약에 그런 여성들이 AMH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외래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케이스인데요. 뭐 임신을 위해 결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시기에 임신하기 어려워지면 그건 불행한 일이니까 두 가지 옵션을 드려요. 첫 번째는 쇼텀 팔로우업이어서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요 검사를 한번 더 해봅시다. 오차로 조금 더 낮게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떨어지는 추세를 볼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가입력 보존을 위해서 난자냉동을 빨리 합시다.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임신이 잘 안 되면 그때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과별한 약의 약발을 잘 안 받을 거라고요. 난자 개수가 충분히 개수가 얻어지지 못해서 임신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미리 더 어려서 더 건강한 난자를 뽑아 놓는 것이 그때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난자 냉동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비의료인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도 산부인과 특히 난임 파트가 아니면은 약간 뭔가 SF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과연 될 것인가 이것이. 막 이 난자 냉동을 많이 하는 추세고 성공률이 좀 높아졌나요? 냉동한 난자의 성공률은 문헌으로 봤을 때는 냉동하지 않은 난자의 임신율과 같다. 어허. 해동했을 때의 생존율은 90에서 95% 이상. 저희도 이제 막 오래 해보니까 경험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논문을 내는 센터들은 많이 해보고 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센터에서 똑같은 임신율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초창기에 했을 때보다는 지금 임신율이 훨씬 낮거든요.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디 내놔도 뭐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역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리아. 마리아. 아니, 저도 대부분 마리아로 많이 보내거든요. 마리아. 저는 거기에 이제 뭐 지분은 없고요. 일개 월급쟁이 의사로서 뭐 그렇게까지는 홍보는 안 해주셔도 돼요. 이사장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25세 여성인데 이게 사연 읽는 거 같아요. 저는 25세 여성인데 오늘 처음 월급을 받고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 난소 나이가 40세라는 겁니다. 저 이제 난임인가요? 난소 나이가 40세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희화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실은 많이 오시잖아요. 난소 나이를 가지고 난임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데 친구들보다 지금 낮은 상태여서 난소 기능은 다시 올라가는 건 없고요. 계속 앞으로 떨어질 건데 계속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가입력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난자 냉동 시술을 고려할 수 있겠고, 아니면은 AMH 검사를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해봐서 정말 비슷하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난임이나 불임이 되는 건 아니니까 지금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5세 정도면 난자의 질은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보통 과별안에서 10개 정도가 뽑힌다 했을 때 나중에 임신 성공률은 80~90% 이상은 예측됩니다. 25세기 때문에.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 게 난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질병이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산부인과 검진에서 자궁내막증이나 난소에 낭좀 혹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병력도 확인해 봐야 되고 다른 자가면역 질환, 루푸스나 류마티스 같은 질환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난소 기능을 좀 나빠지게 하는 팩터들, 요인들과 좋아지게 하는 요인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꼭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네. 금연이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팩터들이 난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연구가 됐는데 그 중에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왔던 거 하나가 당뇨였고요. 1형 당뇨. 당뇨가 있는 경우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비만은 확실한 영향은 잘 모르겠다. 흡연은 명백한 영향이 있어요. 어떤 논문에서는 심지어는 흡연한 여성이 낳은 딸 또 난소 기능이 떨어진다고. 오 마이 갓. 엄마랑 맞담배 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야이씨. 죄송합니다. 까분다 또. 나중에 임신을 계획을 할 예정이 있을지도 모르는 여성이라면 모든 분에게 금연을 권합니다. 당연히 남자의 정자 활동성도 흡연이 떨어뜨릴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정자는 뭐 몇억 마리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떨어져도 뭐 크게 영향 못 받는다 해도 우리는 한 달에 하나 딱 만드는 거니까 이게 떨어지게 만드는 건 조금 치명적일 것 같아서, 저도 담배를 흡연을 한다는 이제 환자들은 끊으셨다고요? 엄청 뭐라 이렇게 말해야 속이 피임약과 담배는 진짜 짜증나. 좋아지게 만드는 건 없어요, 아쉽지만. 물론 시중에 갖은 약장수 중에서 난소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파는 각종 건강 보조식품들이 있는데요. 그런 게 있다면 아마 노벨상 줘야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난소 기능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빨리 임신하세요라는 답이 언제나 나옵니다. 다낭성 난소에 도움된다. 이노시톨 어때요 지금? 이노시톨도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쓰기 시작했죠. 그러세요? 역시 마리아. 마리아. 이노시톨이 난소에서 배란되는 난자의 질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사실 있는 건 아니고요. 섭취한 환자군이랑 아닌 군이랑 해서 배란되는 난자의 수정률이 이쪽이 조금 더 높았다. 이노시톨 먹은 사람이. 그런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적어도 배란 장애를 개선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배란 장애의 대표적인 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생리 주기가 틀어지거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배란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되고, 최근에 그러니까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할 때 임신율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논문들이 좀 있어요. 적어도 배란되는데 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노시톨은 복용을 보통은 시키고요. 이노시톨이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내당능 개선이거든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임신성 당뇨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문은 굉장히 많습니다. 임산부들이 이노시톨을 먹는 거는 그 효과는 나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만 30. 나도 그렇게 영상 해야 돼. 제발 아쉬운 표정 짓고 있어. 너무 싫어. 그 표정이 보이셨어요, 선생님? 만 32세 갓 결혼한 새내기입니다. AMH 검사를 했더니 제 나이 32세와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6개월째 임신 시도를 했는데 임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난임 클리닉에 빨리 가야 할까요? 역시 외래에서 아주 흔히 보는 케이스들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AMH 검사를 꼭 해야 되는 케이스는 아니었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임신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임신 시도를 얼마나 미룰까를 생각할 때 AMH를 미리 검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임신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꼭 검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만 32세면 만 35세 전이잖아요. 그렇죠. 1년 정도 기다려봐도 됩니다. 한 달에 자연임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모든 환경이 딱 적합하더라도 30%는 안 되거든요. 통계로 계산을 해보면요, 6개월 중에 대충 반쯤 임신이 돼요. 1년쯤 하면 8, 90%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한 6개월쯤 더 기다려봐서 혹시 그 사이에 안 되면 그때 난임 클리닉에서 혹시 난임의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도 생리하면 뭐 울면서 저한테 전화 오고 그랬어요. 그렇지. 한 번에 될 줄 알았겠죠. 다들 젊고 건강하니까. 피임 안 하면 바로 된다고 그쵸. 생각했다가 피임 안 해도. 당황해가지고. 맞아요. 만 35세 이전에는 1년. 만 35세가 지나면은 일단 검사 먼저 하세요. 검사를 빨리 하는 게 해가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6개월 동안 기다려보고 안 되면 오셔도 되지만 큰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자체로 또 의미가 있으니까요. 정상님을 확인해보자. 뭐 너 계속 할 말 있지 지금? 계속 저거 삐죽삐죽. 아니 저거 준비하고 저거 저번에 삐죽삐죽 웃는 거야 얘가. 저 뭐야? 저 어떻게 하지? 뭐 혼자서 정말 미치겠어. 목소리를 어떻게 변조해야 되지? 뭐 그래. 이제 39살이에요. 39살인데 이제 결혼을 조금 미루고 있는데 미뤄도 될지 검사님 말씀 듣고 검사를 받았더니 웬걸 25살로 나온 거예요. 대박이죠. 난소 나이가? 네, 난소 나이가 25살이에요. 괜찮죠? 임신 5년쯤 있다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키포인트 두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난소 나이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만 39세에 난소 나이가 25살로 나왔다는 뜻은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의 개수가 25살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보통 25세면은 난소에 보통 난자가 12만에서 15만 개 정도 있거든요. 걔네 질은 어떨까요? 자기 생년월일 그대로라고요. 그러니까 노화가 많이 된 난자가 개수는 많이 있는 거예요.
결국 개수 많은 것도 중요하죠. 나중에 과배란 약을 쓰게 됐을 때 약을 많이 안 써도 과배란은 쉽게 잘 될 거예요. 다만 걔네 질이 좋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 당장에 임신 시도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임신 시도를 시작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결혼 계획이 당장에 있는 분이 아니라면 진지하게 난자 행동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난소나임 얘기를 만들고 나서 되게 많이 혼났어요. 환자들이 오해해가지고 맞아요. 병원에 올 분들을 더 늦게 오는 악영향을 만드는 거 아니냐. 지금 서울시에서는 건강남녀 임신준비사업이라고 보건소에서 여성은 AMH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남성은 정액검사를 해주거든요.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그거를 한다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이 반대했어요. 검사 결과가 곡해될 우려가 있다.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중요한데 검사를 해석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게 맞다. 정 그게 곤란하다면 검사 해석에 대해서 상담은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줘라.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임신의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등록 나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난소 나이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생님. 저는 45세 출산을 다 끝낸 여성입니다. 건강검진에 우연히 AMH가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AMH가 제 나이보다 훨씬 어리게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폐경이 조금 더 늦게 될까요? 물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폐경 연령이 50에서 52세인데 그 중에서는 뒤쪽에 올 가능성이 많다. 드라마틱한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폐경이 빠를까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빨리 떨어지는 분들 중에서 조기 폐경이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0점대죠. 0점대도 0점대 초반, 0.1, 0.2, 0.3. 아무런 병역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고, 또 하나 수술하고 나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난소에 무슨 수술하기 전에 가임력 보존에 대해서 상담을 컨설트를 안 하면은 법적인 문제가 돼요. 가임기 여성한테 가장 흔한 암이 이제 유방암이고 그 다음이 갑상선암인데 보통 암이다라고 이제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나면은 정신이 없어져요.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내가 그쵸, 일단 내가 살아야 암인데, 되는데. 예. 뭐 수술을 하니 하암 치료를 하니 그러는데 뭐 나중에 임신을 위해서 가임력 난자 행동이 어딨어요. 유방 하암 치료하고 나면은 30%는 폐경으로 가거든요. 근데 내가 그 30%에 들지 안 될지 모르니까 미래 난자 동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면 적극적으로 와서 시술하는 분들이 있고요. 나중에 하암 치료하고 나서 그때 가서 후회하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할까요? 안 될까요? 그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죠. 유방암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뭐 대부분 환자들이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 연관을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난자 채취를 하고 하려면은 여성 호르몬 주사들을 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유방암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걱정은 언제나 있었죠. 유방암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근종이 있는 분들도 과배란 약을 써서 여성 호르몬이 높아지면 혹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걱정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20년 전부터 연구들이 있어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결과가 정리된 지 이제 10년이 됐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근종 키우거나 악화시키는 거 전혀 없다. 시험관 여러 번 해도 영향 없다. 그 틀에도 걱정이 되면 여성 호르몬 조절하는 약을 같이 쓰면서 준비해요. 유방암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남자 여자 합해서도 일일이 다투는 암이니까 사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정말 세계적으로 온 나라에서 연구를 많이 해올 것 같고 난자 채취를 한다거나 이렇게 시간이 만약에 딜레이 돼서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끼치면 안 하겠죠. 그쵸, 당연히. 당연하죠. 네,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그 영향을 안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쌓여왔으니까 난임 선생님들은 최대한 그들의 보험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제 뭐 할 수도 있는 옵션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시는 것 같고요. 근데 하암 치료 기다리는 사람이 생리 나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생리 주기랑 무관하게 시술하거든요. 그래서 과배란 주사를 아무리 길게 맞아도 맥시멈 2주 안에 끝나요. 근데 보통 검사 결과 기다리고 하암 치료 시작하는데 2주는 걸리거든요. 2주 넘게 걸릴 때도 있죠. 예, 그래서 가임력 보존을 위한 시술이 암의 치료를 늦추지 않는다. 그 2주도 아까운 암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혈액암, 림포마, 임파선암 암하고 루케미아, 백혈병. 한글이 어려워. 한글이 너무 어려워. 한글이. 정말로 치료가 급한 백혈병 같은 거는 진단되고 바로 하루 이틀 후에 하암 치료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미성숙 시험관을 또 해요. 과배란 주사 안 맞고 바로 미성숙 난자를 채취해서 성숙시켜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틀이면 되거든요. 난소 조직 떼놓는 거거든요. 난소 조직 떼놓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초경 오기 전에 청소년들은 배란이 안 되잖아요. 암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난소 조직 동결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거야말로 아직은 실험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거는 수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왕에 수술을 해야 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수술을 하면서 한꺼번에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뭐 이런 암 관련된 얘기들은 참 속상한 주제지만 꼭 얘기해야 되는 그런 주제. 난임병원 의사 입장에서도 다른 분들이랑 좀 마음 자세가 다른 게 물론 모든 분 한 분 한 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시술하는데 가임약 보존으로 난자 냉동 때문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자 채취할 때 느낌이 지금 내가 뽑는 난자가 이분 평생 마지막 난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약간 진짜. 어떻게 보면 경건한 마음을 좀 더 가지고 하게 되는 없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전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마리아 같은 병원도 해서 언뜻 생각하면 한 10년 상관이지만 많이 발전했구나. 아유 10년이면 강산이 바뀌어요 이 사람아. 또 한 가지 선생님 많이 받는 질문이실 텐데요. 아까 피임약하고 비슷한 선상인데 이 과배란을 하면은 난자를 작게는 10개 미만에서 많게는 막 수십 개를 뽑잖아요. 시험관을 5번 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수백 개가 뽑힐 수도 있는 수준인데 이렇게 많이 뽑아도 과연 폐경이 더 빨라지진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도 안 빨라집니다. 정말 단 하루도요? 하루도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가뜩이나 난임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폐경까지 그럼요. 빠르면 진짜 속상하잖아요. 20대 초중반이면 난자가 10만 개가 넘게 있어요. 35세래도 보통 3만 개, 5만 개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달에 배란은 하나가 돼요. 1년이면 12개, 10년이면 120개, 40년이라도 한 500개? 결국 쓰는 건 500개밖에 안 돼요. 맞아요. 나머지가 왜 이렇게 많으냐? 매일 수십 개씩 없어지고 있어요. 아까워 씨. 과배란은 그 없어지는 난자를 약으로 살려서 쓰는 거예요. 나중 걸 땡겨서 쓰는 게 아니라 기왕에 없어질 걸 쓰는 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폐경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은 안 떠오르는데. 기왕에 없어질 난자를 살려서 썼으니까 질이 나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결국은 질이 더 나쁜 것들 많는데요. 50등, 100등은 질이 많이 나쁘겠지만 2등, 3등, 4등, 5등은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그쵸, 맞아요. 논문들 중에서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은 염색체 이상 난자의 비율이 과배란을 많이 할수록 올라가요. 과배란을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과배란을 조금만 하는 게 결국 질 좋은 것만 뽑는 거니까 더 좋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할 만큼 결국 과배란이 많이 되면 될수록 질 나쁜 애들이 많이 나온다. 부인과, 상과, 내분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논문이나 교과서만 봐도 그 과 의사들 특성이 딱 보여요. 이런 연구를 막 세팅을 디자인을 해갖고 하는 거 보면 난임 선생님들의 그 옵세암 정말 이것도 궁금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파고드는 거. 여기서 옵세암이라는 성격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피임약을 드신다고 해도 폐경을 딜레이 시킬 수는 없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쓰는 난자의 개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너무 재밌네요. 역시 저는 다른 파트 선생님들이 나오시면 이렇게 마음의 양식을 머리에 양식을 쌓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AMH나 가임약 보존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주민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실까요? 사실 요새는 3줄 이상은 안 읽잖아요. 이분 최소 배우신 분. 그래서 3줄로 요약을 언제나 하는데 첫 번째, AMH는 난소에 남아있는 난자의 개수를 보는 검사다. 그것이 난임을 예측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대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준다. 두 번째, 임신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등록상의 나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난소 나이다. 세 번째, 30대 초반 이후라면 누구나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자신의 난소 나이를 점검해 보는 게 향후에 자신의 가임력을 예측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가임력 보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라 그러면 여성의 사회 진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피임약이래요. 임신과 출산을 조절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생기면서 인생 계획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사회학자들은 모두 말하는데 그 다음 단계의 여성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는 게 난자 냉동일 거다. 노화 때문에 임신이 안 될 것까지 미리 예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의학적인 면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커나갈 수밖에 없는 분야이고 여러 여성들의 건강이나 자아 실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창우 선생님 모시고 또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오늘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산부인과였습니다. 와! 하라며. 죄송합니다. 몇 살 할 거야? 중간에 32세쯤 하나 더 있으면 32세 오케이 알겠습니다. 32세 임신 준비 그럼 네. 네가 21세 하고 내가 32세 할게. 3번 큐! 이거 지가 맨날 부끄러워하면서 저런다니까요. 큐! 선생님 제가 아, 뭘 이게 했나?